오늘은 자고 가세요. 준석의 떨리는 목소리가 거실에 울렸을 때 민정은 그 말 속에 담긴 의미를 알고 있었습니다. 베이지색 카디건 위로 떨어진 그녀의 머리카락이 은은한 조명 아래서 흔들렸죠. 창밖으로는 11월의 차가운 바람이 불고 있었지만 집안의 공기는 묘하게 뜨거웠습니다. 52세 홀아버지와 34세 과외 선생님, 겉보기에는 평범한 관계였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안방문이 조용히 닫힌 후 이 집의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했죠. 문제는 18세 아들 민규가 아직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정말 몰랐을까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달 전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이민정이 처음 강준석의 집에 들어섰습니다. 52세의 준석은 중견기업을 경영하는 사장이었지만 집안은 혼자 사는 남자의 집답게 어딘가 정리되지 않은 느낌이 물씬 풍겼죠. 거실 한편에는 민규의 참고서들이 소파 위에 흩어져 있었고 식탁 위에는 아침에 먹다만 토스트 부스러기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민규 군. 민정은 34살의 나이로 차분하면서도 따뜻한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인 민규는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였죠. 아내를 잃고 2년째 홀로 아들을 키우고 있던 준석에게는 집안에 울리는 여성의 목소리조차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준석은 몰랐습니다. 이 차분한 목소리가 곧 자신의 마음을 흔들어 놓을 거라는 것을. 민규야, 선생님께 인사드려. 안녕하세요. 민규의 인사는 의례적이었지만 민정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18세 남학생이 처음 만나는 여자, 선생님에게 보이는 자연스러운 반응이라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책상 앞에 마주 앉은 두 사람을 바라보며 준석은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차라도 한 잔 내어드려야겠다는 생각이었죠. 찬장에서 차를 꺼내며 귀를 기울이니 거실에서 민정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민규야, 이 문제에 어떻게 접근했니? 답을 말해달라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생각으로 이 선택지를 골랐는지 궁금해. 준석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지금까지 민규가 만났던 과외 선생님들은 대부분 정답부터 알려주고 문제 유형을 암기시키는 식이었는데 민정은 달랐습니다. 아이의 사고 과정을 들여다보려 하고 있었죠. 저는 이게 답인 것 같은데 확신이 없어요. 확신이 없다고? 그럼 왜 이걸 골랐을까? 다른 선택지들은 왜 아니라고 생각했어? 민정의 질문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다그치는 느낌이 아니라 정말로 민규의 생각을 이해하려는 진심이 느껴졌죠. 준석은 찻잔을 들고 거실로 나가며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아, 그렇게 생각한 거구나. 그런데 민규야, 여기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봐봐. 작가가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 민정은 교과서의 한 구절을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이 글자 위를 따라 움직일 때 준석은 문득 그 손이 섬세하다는 생각을 했죠. 단순히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글의 맥락과 작가의 의도까지 짚어주는 모습에서 준석은 민정이 단순한 과외 선생님이 아니라는 걸 느꼈습니다. 그 순간 준석의 마음 한편에서 아주 작은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2년 전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 처음으로 느끼는 묘한 떨림이었죠. 선생님, 그럼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해요? 민규의 목소리에 조금씩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어색함이 사라지고 진짜 궁금해하는 표정으로 민정을 바라보고 있었죠. 좋은 질문이야. 그런데 답을 바로 알려주기보다는 네가 스스로 찾을 수 있도록 힌트를 줄게. 이 문제에서 화자의 감정이 변하는 지점이 어딘지 찾아봐. 준석은 차를 내려놓으며 그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민정이 민규를 가르치는 모습에서 그는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것
이상의 무언가를 보았습니다. 진심으로 아이를 이해하려 하고 아이가 스스로 답을 찾을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인내심, 그리고 격려하는 따뜻함이 있었죠. 맞아, 바로 여기야. 민규야, 네가 찾았네. 정말 잘했어. 민정의 칭찬에 민규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준석은 가슴 한편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죠.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 집안에서 이런 온기를 느껴본 적이 언제였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시간의 수업이 끝나갈 무렵 준석은 민정이 단순한 과외 선생님이 아니라 인격적인 따뜻함을 가진 한 사람으로 다가오기 시작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녀가 민규를 대하는 모습에서 그는 진정한 교육자의 모습을 봤고 동시에 한 여성의 세심함과 배려를 느꼈죠. 그날 밤 준석은 잠자리에 들면서 이상한 기분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있던 감정이 조용히 깨어나는 것 같았거든요. 민정이 과외를 시작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후 7시가 되면 현관 벨이 울렸죠. 준석은 어느새 그 소리를 기다리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어느 목요일 저녁 평소와 다름없이 수업이 진행되고 있었는데 민규가 갑자기 연필을 내려놓더니 멍하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민규야, 무슨 일 있니? 민정의 부드러운 목소리에도 민규는 한동안 대답하지 않았죠. 그러더니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선생님, 오늘이 엄마 기일이에요. 그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던 준석의 손도 멈췄죠. 민규의 목소리에는 억지로 참으려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새어나오는 슬픔이 묻어 있었습니다. 엄마가 살아계셨다면 지금쯤 제 공부를 봐주고 계셨을 텐데요. 아빠는 회사 일 때문에 바쁘시고 저는 혼자 공부하는 게 가끔 외로워요. 민규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건장한 남학생이지만 결국 엄마가 그리운 아들일 뿐이었죠. 민정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어떤 위로를 건넬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고민이 됐거든요. 그때 민정의 마음속에서 오래된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6살 민정이 유치원에서 아빠 얼굴 그리기 숙제를 받아온 날이었죠. 다른 아이들은 모두 아빠 얼굴을 그렸는데 민정만 하얀 종이를 그대로 내야 했습니다. 선생님이 민정이 아빠는 어디 계시니? 라고 물었을 때의 그 쓸쓸함이 지금도 생생했거든요. 민규야. 민정은 자신도 모르게 민규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나도 아빠 없이 자랐어. 엄마 혼자 나를 키우시느라 많이 힘드셨지. 민정의 목소리가 약간 떨렸습니다. 평소에는 숨기고 있던 자신의 상처가 민규의 슬픔과 겹치면서 다시 아프기 시작했죠. 부엌에 서 있던 준석은 두 사람의 대화를 들으며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민규의 슬픔도 민정의 아픔도 모두 자신이 가진 상처와 닮아 있었거든요. 세 사람 모두 각자의 방식으로 가족의 빈자리를 견디고 있었던 것이죠. 민규야, 엄마가 안 계신 게 외롭고 슬프겠지만 너에게는 정말 좋은 아빠가 계셔. 아빠가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선생님이 봐도 알겠어. 민정은 민규를 바라보며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망설이더니 조용히 덧붙였죠. 그리고 선생님이 있잖아. 엄마를 대신할 수는 없지만 네가 외롭지 않도록 옆에서 함께 할 수 있어. 그 순간 부엌에서 지켜보던 준석의 마음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민정이 민규를 위로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는 이 여성이 단순히 과외 선생님을 넘어서 이 가족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동시에 민정 자신도 상처를 가진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면서 그녀에 대한 마음이 더욱 깊어졌죠. 민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을 닦으며 다시 연필을 들었지만 이전과는 다른 눈빛이었죠. 민정을 바라보는 시선의 경계심 대신 신뢰가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 고마워요.
그리고 앞으로 더 열심히 공부할게요. 민규의 말에 민정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를 보며 준석은 민정이 단순히 과외 선생님을 넘어서 이 가족의 일부가 되어가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런 변화가 자신에게도 민규에게도 필요한 일이라는 걸 깨달았죠. 수업이 끝나고 민정이 준비물을 정리하는 동안 준석은 차를 한 잔 더 내어왔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더 진한 차였죠. 세 사람 모두에게 위로가 필요한 밤이었으니까요. 과외가 끝나고 민규가 학원으로 향한 후 집안은 고요해졌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민규의 발걸음이 멀어져 갔죠. 평소 같으면 민정도 함께 자리를 떴겠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선생님, 잠깐만요. 신발을 신으려 몸을 굽혔던 민정이 준석의 목소리에 동작을 멈췄죠. 민규 시험 대비 전략에 대한 상담이 필요할 것 같은데 차 한 잔 더 하실까요? 민정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오늘 민규와 나눈 대화 때문에 감정이 예민해진 상태였거든요. 하지만 결국 다시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소파에 앉으며 가방끈을 정리하는 그녀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지난 몇 주 동안 마음 한편에 자리 잡았던 묘한 감정이 오늘따라 더욱 선명하게 느껴졌습니다. 준석은 부엌에서 커피를 내리며 민정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베이지색 니트 카디건이 그녀의 어깨선을 따라 부드럽게 흘러내렸고 목덜미에서 풍기는 은은한 향기가 부엌까지 전해졌죠. 그는 문득 아내를 떠올렸습니다. 아내 역시 저녁 무렵이면 부엌에서 차를 우리곤 했었죠. 하지만 아내의 향기와는 전혀 다른 민정만의 향기였습니다. 죄책감과 그리움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컵을 잡은 그의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거실로 돌아온 준석이 커피잔을 내려놓자 도자기가 받침과 부딪히는 작은 소리가 울렸습니다. 두 사람 모두 그 소리에 순간 몸이 경직됐습니다. 민규가 정말 많이 발전한 것 같아요. 민정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평소보다 약간 떨렸죠. 선생님 덕분입니다. 정말 감사해요. 민규의 성적 향상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된 대화는 점점 개인적인 영역으로 흘러갔습니다. 준석이 혼자 아이를 키우는 어려움을 털어놓을 때 민정의 눈빛이 부드러워졌죠. 그녀 역시 아버지 없이 자란 경험이 있어서 그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가끔 어른으로서의 외로움을 느낄 때가 있어요. 준석의 고백이었습니다. 민규에게는 좋은 아버지가 되려고 노력하지만 저녁이 되어 아이가 잠든 후에는 견딜 수 없는 공허함이 찾아온다는 이야기였죠. 저도 알아요. 민정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학생들을 가르치는 동안은 괜찮은데 집에 혼자 돌아가면 말끝을 흐리는 민정의 모습에서 준석은 같은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대화가 깊어질수록 두 사람 사이의 거리도 좁혀졌습니다. 처음에는 소파 양끝에 앉아있던 그들이 어느새 가운데로 모여들었죠. 민정이 몸을 앞으로 기울여 준석의 이야기에 집중할 때마다 그녀의 향기가 더욱 진하게 퍼졌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민정이 위로의 의미로 준석의 손등에 자신의 손을 살짝 올렸습니다. 정말 좋은 아버지세요. 민규가 얼마나 아버지를 사랑하는지 보여요. 따뜻한 체온이 전해지는 순간 두 사람 모두 숨이 멈췄죠. 민정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준석도 마찬가지였죠. 서로의 떨림이 전해지면서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거실을 비추던 은은한 조명이 두 사람의 얼굴에 그림자를 만들었죠. 준석이 천천히 손을 들어 민정의 뺨에 갖다 댔습니다. 그의 손바닥이 닿자 민정의 속눈썹이 파르르 떨렸죠. 민정 씨, 준석 씨, 두 사람의 얼굴이 가까워졌습니다. 서로의 숨결이 느껴질 정도로 말이죠. 입술이 맞닿는 순간 거실의 시계 초침 소리만이 들렸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럽고 부드러웠던 키스가 점점 간절해졌죠.
오랫동안 억눌러왔던 감정들이 한순간에 터져나왔습니다. 민정이 준석의 어깨에 손을 올렸고 준석은 그녀의 허리를 감쌌습니다. 두 사람의 심장박동이 빨라졌죠. 오늘은 자고 가세요. 준석의 속삭임이 민정의 귓가에 닿았습니다. 민정은 눈을 감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성과 감정 사이에서 균형을 잃은 순간이었죠. 두 사람은 조용히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안방 문이 조용히 닫혔고 민정은 오래도록 그곳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새벽 5시 민정이 옷을 챙겨 입으며 준석을 바라봤습니다. 잠든 그의 얼굴은 평소보다 편안해 보였죠. 하지만 민정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만족감과 동시에 민망함이 밀려왔거든요. 조용히 방을 나온 민정은 거실에서 잠시 멈춰 섰습니다. 소파 위에는 어젯밤의 흔적들이 남아 있었죠. 커피잔 2개, 가방, 그리고 바닥에 떨어진 볼펜 하나. 현관문을 열며 민정은 뒤돌아봤습니다. 이 집이 갑자기 남의 집 같지 않게 느껴지는 건 왜일까요?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밀려왔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민규를 마주해야 할지, 준석과는 어떤 관계를 유지해야 할지. 며칠이 지났지만 두 사람 사이의 공기는 여전히 어색했습니다. 민정이 과외를 위해 집에 들어설 때마다 현관에서부터 긴장감이 흘렀죠. 준석 역시 평소처럼 자연스럽게 인사를 건네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의 기억이 두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을 세워놓은 것 같았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짧은 인사 후 민정은 바로 민규와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평상심을 유지하기 어려웠죠. 민정은 민규와 수업을 하면서도 자꾸만 시선이 부엌 쪽으로 향했습니다. 준석이 설거지를 하거나 차를 우리는 모습이 보일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렸죠. 손에 든 연필 끝이 미세하게 떨렸고 그런 자신을 발견할 때마다 애써 평정을 되찾으려 했습니다. 준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회사에서 회의를 하는 중에도 문득 민정의 모습이 떠올랐죠. 그녀의 향기, 떨리던 손끝, 그리고 그날 밤의 따뜻함까지. 업무에 집중해야 할 순간에도 자꾸만 마음이 집으로 향했습니다. 사장님, 괜찮으세요? 부장의 걱정스러운 목소리에 준석이 정신을 차렸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하지만 마음은 이미 저녁 7시 민정이 집에 올 시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느 목요일 저녁 민규가 학원에 간 후 준석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잠시 이야기 좀 할까요? 민정의 어깨가 움찔했습니다. 이미 예상하고 있던 대화였지만 막상 그 순간이 오니 입술이 바짝 말랐죠. 거실에 마주 앉은 두 사람 사이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준석이 먼저 고개를 숙이며 말했죠. 그날 제가 실수했습니다. 선생님께 죄송합니다. 민정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죠. 아니에요. 저도 실수였어요. 죄송합니다. 두 사람 모두 그날의 일을 실수라고 말했지만 정작 마음 깊은 곳에서는 후회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그 순간이 자꾸만 그리워졌죠. 하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보니 이런 관계를 지속할 수는 없었습니다. 앞으로는 조심하겠습니다. 준석의 말에 민정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죠. 이미 선을 넘어버린 감정을 되돌리기는 어렵다는 걸 말입니다. 그렇게 일주일이 더 지났습니다. 두 사람은 애써 예전처럼 행동하려 했지만 시선이 마주칠 때마다 가슴이 뛰었죠. 어느 금요일 저녁 민규가 또다시 학원에 간 후 준석과 민정은 다시 마주 앉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진짜 민규의 학습 상담이었습니다. 민규가 정말 많이 발전했어요. 이번 모의고사 성적도. 하지만 대화가 이어질수록 두 사람 사이의 거리가 다시 가까워졌죠. 서로를 의식하지 않으려
애쓸수록 더욱 의식하게 되었습니다. 선생님. 준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정도 알고 있었죠. 이 순간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모든 게 달라질 거라는 걸 말입니다. 저도 같은 마음이에요. 민정의 고백이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다시 서로를 향해 다가갔습니다. 이번에는 실수라고 할 수 없었죠. 서로를 원한다는 걸 분명히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이후 두 사람의 관계는 새로운 국면을 맞았습니다. 더 이상 실수가 아니라 진심으로 서로를 들여다보기 시작했죠. 수업이 끝나고 민규가 학원에 간 후의 시간들이 두 사람에게는 소중한 순간들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씩 눈치채기 시작한 거죠. 그 집 과외 선생님 요즘 밤늦게까지 있더라. 맞아. 어제도 9시 넘어서 나오는 걸 봤어.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들려오는 주민들의 수근거림이 준석의 귀에 들렸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죠. 민정 역시 마트에서 비슷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홀아버지 집에 젊은 여자 선생님이 늦게까지 있으면 말끝을 흐리는 아주머니들의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민정의 얼굴이 붉어졌죠. 두 사람 모두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준석은 회사에서의 체면을 걱정했고 민정은 과외 선생님으로서의 평판이 염려됐죠. 하지만 무엇보다 걱정되는 건 민규가 알게 될 가능성이었습니다. 혹시 민규가 알면 어떡하지? 두 사람 모두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민규였지만 언젠가는 들킬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관계에 그림자를 들이우기 시작했죠. 민정과 준석의 관계가 깊어진 지 3주 정도 지났을 무렵 민규는 집안의 미묘한 변화를 감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막연한 느낌이었죠. 평소보다 아빠가 기분 좋아 보인다거나 민정 선생님이 예전보다 더 자주 웃는다거나 하는 작은 변화들이었습니다. 어느 화요일 저녁 민규가 화장실에서 나오다가 부엌에서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식탁 위에 머그컵 2개가 나란히 놓여 있는 모습이었죠. 하나는 아빠가 평소 쓰던 검은색 컵이었고 다른 하나는 집에서 본 적 없는 하얀색 컵이었습니다. 손잡이 부분에는 연분홍색 꽃무늬가 그려져 있었죠. 민규의 눈썹이 살짝 찌푸려졌습니다. 저 컵은 뭐지? 아빠가 새로 산 건가?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아빠는 평소 실용적인 것만 사는 사람이었거든요. 이런 여성스러운 디자인의 컵을 살 리가 없었죠. 며칠 후에는 더 확실한 단서를 발견했습니다. 밤늦게 잠에서 깨어 화장실에 가던 중 아빠 방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려오는 걸 들었거든요. 두 사람의 대화 소리였습니다. 민규는 발걸음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지만 내용은 정확히 들리지 않았죠. 다만 아빠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부드럽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여자 목소리도 섞여 있었습니다. 민규의 심장이 빨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민정 선생님? 하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혹시 전화 통화일 수도 있고 아니면 자신이 잘못 들었을 수도 있었으니까요. 그 다음 날 과외 시간부터 민규의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민규야, 이 지문에서 근거 문장을 찾아볼까? 민정이 다정하게 물어볼 때 민규는 일부러 고개를 돌리며 퉁명스럽게 대답했죠. 모르겠는데요. 연필을 탁탁 두드리는 소리가 거실에 울렸습니다. 민정은 민규의 변화를 즉시 알아챘습니다. 평소 순수하고 예의 바른 아이였는데 갑자기 반항적인 모습을 보이기 시작한 거죠. 문제를 풀다가도 중간에 한숨을 쉬거나 설명을 들을 때도 집중하지 못하는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준석도 아들의 변화를 느꼈습니다. 민규야, 오늘 학교는 어땠어? 평소 자신을 존경하며 다정하게 대화를 나누던 민규가 요즘 들어 말수가 줄었죠. 그냥요. 저녁 식사 시간에도 휴대폰만 들여다보거나 질문에 대한 대답도 성의 없이 했습니다.
요즘 무슨 일 있니? 별일 없어요. 어느 저녁 준석이 회사 일에 대해 이야기하려 하자 민규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 방에 들어가서 공부할게요. 그리고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자기 방으로 들어가겠다고 말했죠. 준석은 당황했습니다. 이런 민규의 모습은 처음 보는 거였거든요. 민정은 수업 시간 내내 민규의 시선을 느꼈습니다. 예전처럼 따뜻하고 신뢰하는 눈빛이 아니라 어딘가 경계하고 탐색하는 듯한 시선이었죠. 마치 자신을 관찰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특히 준석이 차를 가져다 줄 때 민규의 반응이 도드라졌습니다. 차 한 잔 드세요. 평소 같으면 고맙습니다라는 인사를 건넸을 텐데 이제는 그냥 고개만 끄덕이거나 아예 무시했죠. 준석과 민정이 잠깐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볼 때면 민규의 표정이 굳어지는 게 눈에 보였습니다. 선생님, 아빠는 왜 요즘 이렇게 기분이 좋아요? 어느 날 민규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민정은 당황했습니다. 글쎄, 회사 일이 잘 풀려서 그런 게 아닐까? 정말요? 민규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런데 선생님도 요즘 자주 웃으시네요.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그 순간 민정은 민규가 뭔가 눈치채고 있다는 걸 확신했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에도 민규의 서먹한 태도는 계속됐습니다. 평소 같으면 민정에게 다음 수업에 대한 질문을 하거나 학교 이야기를 나누곤 했는데 이제는 그런 대화도 사라졌죠. 책가방을 정리하는 동작도 평소보다 빨랐고 인사도 형식적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그리고는 선생님이 나가기도 전에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준석은 민규의 변화를 사춘기 때문이라고 여기려 했습니다. 18세 나이에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민정은 달랐습니다. 그녀는 민규의 변화가 자신과 준석의 관계와 무관하지 않다는 걸 본능적으로 느꼈거든요. 민정의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민규가 자신을 싫어해서가 아니라 아빠와 자신의 관계를 본능적으로 눈치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직 확실하지는 않지만 민규의 감정적인 거리감이 점점 뚜렷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민정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 관계가 민규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겠구나. 준석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들의 변화가 자신의 행동과 관련이 있을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커져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금요일 밤 10시가 넘은 시각, 민정의 폰으로 민규의 급한 전화가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선생님. 죄송해요. 갑자기 전화드려서. 목소리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죠. 친구들과 함께 있다가 예상치 못한 사건에 휘말려 경찰서에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정확히는 친구 중 한 명이 편의점에서 다른 손님과 말다툼을 벌이다가 신고를 당했고 함께 있던 민규도 조사를 받게 된 상황이었죠. 하필이면 그날은 준석이 출장 중이었습니다. 부산에서 중요한 계약 건으로 늦은 시간까지 회의를 하고 있던 터라 당장 서울로 올라올 수 없는 상황이었죠. 민규야, 아빠한테는 연락했니? 네, 했는데 아빠는 부산에 계세요. 내일 아침에나 올라오실 수 있다고. 전화를 받은 준석의 목소리에서 절망감이 묻어났습니다. 아들이 곤경에 처했는데 아버지로서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는 무력감이 그를 짓눌렀거든요. 민규는 고민 끝에 민정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다른 어른 중에서는 그녀밖에 연락할 사람이 없었죠. 목소리는 평소보다 작았고 어색했지만 상황이 급박했습니다. 선생님, 도와주실 수 있나요? 민정은 전화를 받자마자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외투를 걸치고 가방을 챙기는 손길이 빨랐죠. 지하철 막차 시간을 확인하고 택시를 잡기 위해 집 밖으로 나섰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뺨을 스쳤지만 서두르는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경찰서 앞에 도착했을 때는 밤 11시가 다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내려앉은 대기실에서 민규가 의자에 앉아 있는 모습이 보였죠. 평소 당당하던 모습과는 달리 어깨가 움츠러들어 있었고 손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민정이 다가가자 민규의 눈에 안도감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어색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죠. 그래도 이 상황에서는 민정이 유일한 의지처였습니다. 민규야, 괜찮니? 네, 죄송해요. 이런 일로 선생님을. 민규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담당 경찰관과의 면담이 시작됐습니다. 민정은 차분하게 상황을 파악했죠. 민규는 직접적인 당사자가 아니라 단순히 현장에 있었을 뿐이라는 것, 평소 성실한 학생이라는 것을 조리 있게 설명했습니다. 보호자분이신가요? 아니요, 과외 선생님입니다. 아버님이 출장 중이셔서 제가 대신. 경찰관이 놀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과외 선생님이 이런 상황까지 책임지는 경우는 흔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민정의 진정성 있는 태도를 보며 상황을 이해하게 됐습니다. 학생이 평소 어떤지 잘 아시는 것 같네요. 네, 3개월 정도 가르치고 있습니다. 정말 성실하고 예의 바른 아이예요. 서류 작업이 끝나고 경찰서를 나올 때는 자정이 넘어 있었습니다. 거리는 조용했고 가로등만이 길을 비추고 있었죠. 민규와 민정은 나란히 걸으며 집으로 향했습니다. 택시 안에서 민규는 작은 목소리로 고마움을 표현했습니다. 선생님, 정말 고마워요. 하지만 그 말에는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죠. 고마우면서도 어딘가 불편한 마음, 의지하고 싶으면서도 거리를 두고 싶은 상반된 감정이 얽혀 있었습니다. 괜찮아, 민규야. 당연한 일이야. 민정의 따뜻한 대답에 민규는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왜 이렇게 잘해주시지? 진짜 선생님 역할을 넘어선 건가? 집에 도착해서도 민규의 태도는 여전히 어색했습니다. 오늘 정말 고마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을 건넸지만 이내 선을 그었죠. 하지만 앞으로는 이런 일 없도록 조심할게요. 마치 고맙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선생님을 완전히 인정한다는 건 아니다라는 뜻이었습니다. 민정은 그런 민규의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18세 아이에게는 감정의 정리가 쉽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특히 엄마를 잃은 상처가 있는 아이에게는 더욱 그랬습니다. 그날 밤 준석이 부산에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민정 씨, 정말 죄송하고 고맙습니다. 제가 그 자리에 있지 못해서. 민정으로부터 상황을 전해 들은 그는 깊은 감사를 표했죠. 동시에 자신이 그 자리에 있지 못했다는 미안함도 함께 전했습니다. 괜찮아요. 민규가 다치지 않아서 다행이에요. 정말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할지. 준석의 목소리에 진심이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민정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일이 민규에게 또 다른 부담을 주었을 거라는 것을. 사건이 해결된 후에도 민규의 마음은 여전히 복잡했습니다. 민정에 대한 고마움과 동시에 그녀가 점점 가족 안으로 들어오는 것에 대한 불편함이 공존했거든요. 특히 아빠와 민정 사이의 미묘한 분위기를 감지한 후로는 더욱 그랬습니다. 다음 날 과외 시간에도 민규의 태도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예의는 지켰지만 예전처럼 마음을 열지는 않았죠. 어제는 수고하셨어요. 민규야, 괜찮다고 했잖아. 민정은 그런 민규를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진심으로 도움을 주고 싶었지만 아이의 마음까지는 강요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날 이후 민정은 더욱 조심스러워졌습니다. 민규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노력했지만 동시에 이 상황이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도 들었죠. 아이의 마음을 얻지 못한 채로는 진정한 관계 발전이 어려울 것 같았습니다. 경찰서 사건 이후 일주일이 지났지만 민규의 태도는 여전했습니다. 감사함과 경계심이 뒤섞인 복잡한 시선으로 민정을 바라봤죠. 과외 시간에도 예전 같은 자연스러움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대답은 했지만 짧고 건조했고 질문도 필요한 것만 했습니다. 민정은 그런 민규를 보며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자신 때문에 이 집안의 평화가 깨지는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수업을 진행하면서도 민규의 표정을 살피는 일이 많아졌고 그럴 때마다 가슴 한편이 답답해졌습니다. 어느 목요일 저녁 수업이 끝난 후 민정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민규가 학원에 간 후 준석과 마주 앉아 진지한 대화를 나눴죠. 민규가 저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민정의 얼굴에는 깊은 고민의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그런 말씀 마세요. 민규는 아직 어려서. 아니에요. 제가 이 집에 계속 있는 것이 민규에게 부담이 된다면 민정이 과외를 그만두겠다는 말이었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 담긴 아픔을 준석은 놓치지 않았죠. 하지만 준석도 쉽게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민규의 마음을 무시할 수도 없었고 민정을 붙잡고 싶은 마음도 간절했거든요. 민규의 의사를 존중해야겠어요. 결국 준석은 아들의 마음이 편해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죠. 민정의 결정을 말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깊은 한숨만 내쉬었을 뿐이었습니다. 이틀 후 민정이 마지막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차분하게 문제를 설명했지만 목소리에 묻어나는 아쉬움을 감출 수는 없었죠. 민규도 뭔가 달라진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마지막이라는 말은 없었지만 공기 중에 이별의 기운이 감돌았거든요. 수업이 끝나고 민정이 교재들을 정리하는 모습을 민규가 지켜봤습니다. 평소보다 더 꼼꼼하게 더 천천히 정리하는 것 같았죠. 마치 이 순간을 오래 기억하고 싶어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민규야, 그동안 고마웠어. 네, 선생님도 고생하셨어요. 현관에서 신발을 신는 민정의 뒷모습이 평소보다 작아 보였습니다. 민규는 뭔가 말을 해야 할 것 같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죠. 고마웠던 순간들이 떠올랐지만 여전히 마음속 한편에 자리 잡은 불편함을 지울 수는 없었습니다. 문이 닫히고 민정의 발소리가 멀어져 갔습니다. 집안이 갑자기 조용해졌죠. 민규는 한동안 현관문을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그 순간 뭔가 중요한 것을 놓쳐버린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새로운 과외 선생님은 40대 남성이었습니다. 경력은 풍부했지만 가르치는 방식이 민정과는 완전히 달랐죠. 문제 유형을 암기시키고 정답을 맞히는 데만 집중했습니다. 민규의 사고 과정을 들여다보려 하지도 않았고 격려보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이런 문제도 틀려? 지난번에 분명히 설명했는데. 죄송합니다. 민규는 수업 시간 내내 집중하지 못했습니다. 자꾸만 민정과 비교가 됐거든요. 그녀가 문제를 설명할 때의 따뜻한 목소리, 틀려도 다그치지 않고 다시 생각해 보도록 이끌어주던 방식이 그리워졌습니다. 왜 이렇게 집중을 안 해? 새 선생님의 날카로운 지적에 민규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성적도 눈에 띄게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는 꾸준히 오르던 점수가 제자리 걸음을 하더니 급기야 하락세를 보였죠. 모의고사 결과를 받아든 민규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국어 성적은 민정이 가르쳤을 때보다 15점이나 떨어져 있었습니다. 준석도 아들의 변화를 느꼈습니다. 공부에 대한 의욕이 떨어진 것이 눈에 보였죠. 저녁 식사 시간에도 멍하니 어딘가를 바라보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잃어버린 사람 같았습니다. 민규야, 새 선생님은 어때? 그냥요, 괜찮아요. 하지만 민규의 대답에는 생기가 없었습니다. 어느 저녁 회사에서 돌아온 준석이 거실에서 혼자 앉아있는 민규를 발견했습니다. 책상 앞에 앉아 있었지만 공부를 하는 것 같지는 않았죠. 연필을 손에 쥐고 있었지만 문제집은 그대로 닫혀 있었습니다. 민규야? 아, 네, 아빠. 민규가 고개를 들었을 때 준석은 아들의 눈에서 뭔가
복잡한 감정을 읽었습니다. 준석 자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퇴근 후 집에 돌아와도 어딘가 허전한 느낌이 들었죠. 안방에 혼자 앉아 있으면 민정과 함께했던 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녀의 향기, 따뜻한 목소리, 그리고 이 집에 불어넣어주던 온기까지 모든 것이 그리워졌습니다. 거실 소파에도 민정이 앉았던 자리가 유독 비어 보였습니다. 그 자리에 앉아 차를 마시며 민규의 공부를 지켜보던 모습이 자꾸만 떠올랐죠. 이제는 그런 풍경을 볼 수 없다는 현실이 준석의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밤이 되어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준석은 창밖을 바라보며 민정이 어떻게 지내고 있을지 궁금했습니다. 그녀도 자신들을 그리워하고 있을까? 아니면 새로운 학생들과 즐겁게 지내고 있을까? 민규와 준석 모두 깨달았습니다. 민정이 단순한 과외 선생님이 아니었다는 것을. 그녀가 이 집에 가져다 준 것이 지식 이상이었다는 것을.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민정이 떠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금요일 오후 민규가 학교에서 받아온 성적 상담표를 들고 집에 들어섰습니다. 평소 같으면 아버지가 퇴근하기 전에 책상에 올려두고 자기 방으로 들어갔을 텐데 이번에는 달랐죠. 거실 소파에 앉아 그 종이를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성적표에 적힌 숫자들이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민정이 있을 때는 꾸준히 오르던 점수들이 이제는 예전 수준으로 돌아가 있었죠. 특히 국어 성적은 눈에 띄게 떨어져 있었습니다. 담임 선생님의 코멘트도 우려를 담고 있었습니다. 최근 학습 태도에 변화가 보임. 집중력 저하 및 의욕 부족이 성적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 학부모 상담권장. 민규는 그 글을 읽으며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뭘 한 거지? 저녁 무렵 준석이 퇴근했습니다. 평소보다 기운 없어 보이는 아들의 모습을 보며 가슴이 답답해졌죠. 민규는 성적표를 아버지에게 건네며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빠, 제가 잘못했어요. 성적이 떨어진 것에 대한 변명이 아니었습니다. 대신 그동안 자신이 느꼈던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기 시작했죠. 민정 선생님이 싫었던 게 아니에요. 그냥 엄마가 없는 자리에 다른 누군가가 오는 것이 무서웠어요. 준석은 아들의 말을 들으며 놀랐습니다. 민규가 이미 자신과 민정의 관계를 어느 정도 눈치채고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 때문에 혼란스러워했다는 것을 알게 됐거든요. 동시에 아들이 이렇게 깊이 생각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빠와 선생님이 그런 사이라는 걸 알았어요. 처음에는 화가 났어요. 엄마를 배신하는 것 같았거든요. 민규의 목소리에는 후회가 묻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선생님은 정말 좋은 분이었어요. 저한테도 아빠한테도 제가 바보같이 굴었죠. 자신의 태도 때문에 좋은 선생님을 잃었다는 것, 그리고 그로 인해 집안 분위기까지 무거워졌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다는 표현이었죠. 어린 나이에도 자신의 감정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는 것이 준석에게는 놀라웠습니다. 민규야. 사전에 그롱고 5분이 한나. 아빠, 제가 민정 선생님을 다시 모셔올 수 있을까요? 며칠이 지난 후 민규는 직접 민정을 찾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가 다른 학생들을 가르치는 학원의 위치를 알아냈죠. 평소 같으면 이런 일에 적극적이지 않았을 텐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학원 앞에서 민정을 기다리는 민규의 모습은 어딘가 어른스러워 보였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나오는 민정을 보자 가슴이 두근거렸죠. 예전보다 조금 야위어 보이는 모습에 미안한 마음이 더욱 커졌습니다. 민규야? 민정은 민규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었거든요. 하지만 반가운 마음과 함께 걱정도 됐습니다. 혹시 무슨 일이 있었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근처 카페에 앉아 민규가
진심 어린 사과를 했습니다. 선생님, 정말 죄송해요. 민규야, 무슨 말을. 경찰서에서 도움을 받았을 때 정말 고마웠어요. 그런데 제가 너무 이상하게 굴었죠. 그리고 자신의 성적이 다시 떨어진 것이 민정 때문이라는 깨달음을 털어놓았죠. 목소리는 떨렸지만 진정성이 느껴졌습니다. 새 선생님은 나쁘지 않지만 선생님 같지는 않아요. 선생님은 저를 정말 이해하려고 해주셨잖아요. 민정은 민규의 성장한 모습에 감동했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이렇게 솔직하게 표현할 수 있게 된 것이 기특했죠. 동시에 그동안 얼마나 혼란스러웠을지에 대한 안타까움도 들었습니다. 민규야, 고마워. 이렇게 와줘서. 선생님, 한 가지 부탁이 있어요. 민규는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엄마 자리를 대신하는 것은 여전히 어려웠지만 아빠 옆에 있는 것은 인정하겠다는 것이었죠. 대신 두 가지만 약속해 주세요. 첫째는 숨기지 말고 당당하게 행동할 것. 둘째는 중요한 시험이 끝나면 셋이 함께 식사를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저도 어른이 되려고 노력할게요. 아빠한테도 선생님한테도 새로운 시작이 필요하다는 걸 알겠어요. 민정은 민규의 제안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아이의 마음을 억지로 바꾸려 하지 않고 기다려준 것이 결국 좋은 결과를 가져온 것 같았습니다. 민규야, 정말 고마워. 그날 저녁 민규가 집에 돌아와 아버지에게 모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준석의 얼굴에 안도감과 기쁨이 동시에 스쳤죠. 아들이 이렇게 성숙하게 상황을 정리해 준 것에 대한 고마움이 컸습니다. 일주일 후, 민정이 다시 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예전과는 분위기가 달랐죠. 더 이상 숨길 것도 어색해할 것도 없었습니다. 민규도 예전처럼 자연스럽게 수업에 임했고 성적도 다시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민규야, 이 문제는 어떻게 접근했니? 처음에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다시 보니까 작가의 의도가. 예전의 자연스러운 대화가 돌아왔습니다. 어느 저녁, 세 사람이 한 식탁에 앉아 저녁을 먹었습니다. 민정이 끓인 된장찌개였죠. 민규가 국을 떠먹으며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엄마가 해주던 맛과는 달라요. 하지만 나쁘지 않네요. 그 순간 준석과 민정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나눴습니다. 완벽한 가족의 형태는 아닐지 몰라도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새로운 관계가 시작된 것 같았거든요. 민규는 더 이상 민정을 경계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빠의 동반자로서 인정하며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가기 시작했죠. 어른들의 인생에도 또 다른 시간이 있다는 걸 민규는 조금 일찍 이해한 것 같습니다. 누군가의 아버지로서 새로운 사랑을 시작한다는 건 결코 간단하지 않습니다. 늘 자식의 동의를 구해야 하니까요. 그럼에도 마지막 순간 선생님을 받아들이며 한 발짝 어른이 된 민규의 모습이 참 의젓하게 다가옵니다. 사랑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때로는 한 번의 진심이 멈춰버린 인생의 시계를 다시 움직이게 하거든요.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오늘의 사연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